네, 3부로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한번 하다 걸려서 교도소 가서 더 중독돼서 나오겠다, 그 사람들은. 마약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이제 마약 관련 폭넓은 인간관계를 하고 나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 나오셔서 받는 교육이 어떤 내용이에요? 정신과 네. 분야 사람들 그리고 또 강사들 네. 이런 사람들이 마약을 하면은 안 된다는 그런 뭐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봤을 때는 수박 겉핥기네. 제가 교육청으로서 이렇게 강의를 들어봤을 때 사실은 마약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모르잖아요. 의학적인 용어. 예.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뭐 이 영어로 된 그 뭐 소위 말해서 필로폰을 또 메스 암페타인이라고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또 네. 영어로는 예.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귀에 안 들어죠. 그냥 교육 시간이 내가 80시간이니까 그날 출석해서 시간 때우고 쉬는 시간 되면은 또 우르르 나가서 커피 마시면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친목 도모하러 가는 거네, 한마디로. 80시간이다, 160시간 이렇게 비싼 강사를 주면서 정부에서 네.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교육 받아보신 입장에서 국가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좀 현실적으로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한마디로 강력한 처벌입니다. 무조건? 예, 아주 그냥 그리고 변명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몸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약을 했습니다. 그건 변명이죠. 또 내가 너무 사는 것이 힘들어서 네. 마약을 했습니다. 또 뭐 내가 너무 슬퍼서 마약을 했습니다. 또 내가 너무 우울해서 했습니다. 뭐 별의별 변명이 다 있는데 네. 나는 그거는 전부 다 공갈이라 봅니다. 공갈 변명이고 네. 쉽게 말해서 쾌락을 느껴보고 싶어서 한 거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님은 이제 집행유예로 나오셨는데 처벌이 어느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초범, 재범, 삼범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초범 같은 경우에 네. 아예 간대하게 기소 자체를 하지 말고 딱 봤을 때 진짜 우연찮게 마약할 사람이 아닌데 나쁜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실수를 했네. 현재 직업이라든지 자기가 살아온 거를 보면은 마약할 사람인지 안 할 사람인지 나오잖아요. 대학교까지 졸업을 했고 성실하게 생활을 했고 결혼도 했고 애들도 있고 직장도 있는 사람이 마약을 한순간 했는데 그걸 기소를 해버리면 그 사람은 너무나 많은 것을 잃는 거예요. 인생을 종치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신 부분이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데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간대하게 봐줄 부류는 일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안 되죠. 훈장 받은 사람이라고 막 음주운전 했다고 봐준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진짜 누가 들어도 악플달 소리인데 강화해야 된다는 거랑 이건 완전 반대되는 말씀이잖아. 근데 그걸 자기가 마약이라 하는 거를 인식을 하고 한 거하고 내가 마약을 복용한다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고 한 거하고는 난 다르다고 보는 거죠. 모르고 할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네. 마약을 하고 성관계를 하고 싶다. 그럼 상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마약을 하지 않은 여자하고는 관계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내 파트너를 만들려고 하면 마약 중독을 시키게 되겠죠. 중범죄인데. 예를 들어서 나이트클럽을 갑니다. 그럼 부킹을 합니다. 그럼 맥주에다가 마약을 타버립니다. 그러면 마약을 먹게 안 되겠습니까, 여자가? 그러면은 마약이라고 인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약을 복용하게 된 거죠. 그것도 수사기관에서 소변검사를 하면은 양성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 불가피성, 네. 그런 거는 간대하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피해자인데. 그런 분들도 처벌이 되죠. 처벌이 되죠. 왜냐하면 일단 약물 검사에서 네. 음성이냐 양성이냐 그걸 가지고 하니까 또 이제 마약한 사람들이 다 변명을 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뭐 자기가 인식을 하고서도 난 모르고 먹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 애매한 게 상대자가 약을 탔는지 본인이 좋아서 했는지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걸 이제 좀 노련한 수사관 같으면은 면담을 해보고 또 신원 조회를 해보면은 이 사람이 직업이 무엇인지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 또는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게 안 나오겠냐 이거죠. 무조건 실형을 나는 선고를 해야 된다 봅니다. 근데 지금 말씀이 다른 게 정상 참작을 해줘야 된다 그랬다가 또 실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뭐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마약이라는 인식을 하고 예. 내가 쾌락을 추구할 목적으로 한 사람은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고 예. 내가 마약이라는 걸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네. 불가피하게 마약을 접했을 경우에는 네. 처벌해서는 안 된다거나. 아, 정상 참작을 일부 해줄 분들은 해줘야 된다. 예. 그럼 의도로 했다 그런 사람은 실형 어느 정도로 하면 겁나 갖고 안 할까요? 한 3년. 3년, 징역 3년, 한 3년 집행유예 없이. 그럼 또 했어. 가중처벌 해야지. 예, 일단은 한 3년 정도는 돼야 안 할 것 같다. 3년 정도는 해야 그래도 진짜 고통스럽지. 야, 내가 3년을 어떻게 견딜 수 있나. 근데 1년 정도는 뭐 범죄자들이 그냥 한 바퀴 돈다 얘기하거든요. 한 바퀴 돈다 그래요? 한 바퀴. 1년에 한 바퀴, 2년에 두 바퀴. 예.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아예 한 바퀴 돌지 뭐 두 바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세 바퀴까지 가는 사람은 내가 별로 못 봤어요. 아무리 판매자도.
처벌이 너무 약하네요. 너무 약하죠. 대한민국님처럼 한 번에 갖고 온 사람도 있고 판매책도 있고 총책도 있는데 두 바퀴 그러니까 2년 넘으면 대부분 나가는 거네. 아주 판매 체계를 해봤자 뭐 2년, 1년 6월. 왜 이렇게 솜방망이 쳐버리죠? 그게 이제 저도 이렇게 보니까 형법에 보면은 네. 1년 이상 하고 10년 10년 이하하고 아 어떤 게 형벌이 무겁다 생각합니까? 10년이요. 10년 이하는 6개월도 때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년도 네. 때릴 수 있고. 1년 이상은 1년 무조건 이상 때려야 되잖아요. 그러네. 뭐 10년 이하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안에 범죄자들이 거의 뭐 판사 수준입니다. 새로 들어오면은 네. 아, 니는 집행유예다. 걱정하지 마라. 와 아, 니는 한 바퀴는 돌겠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의 맞아요. 맞아요. 내가 이렇게 야. 재판 받고 오는 사람 보면은 네. 100% 맞더라고. 완전히 판사가 된 거네 그 안에서. 판사죠, 그냥. 왜 이제 그게 판사가 되냐 하면은 실제 판사들이 재판할 때 판례를 가지고 뜬금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돌발된 그런 판결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2심에서 기각이 되고 이래 되면은 안 되잖아요. 자기 판결에 근거가 없다 아닙니까? 네. 마약 초범이다. 대체적으로 쭉 출세가 집행유예인데 내가 판사라도 다 집행유예인데 내가 실형을 때려버리면은 얘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얘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공식이 있단 말입니다. 판사들도 내가 볼 때는 그 공식에 따라서 이 사람은 누범 기간인지 전과가 몇 범인지 판매책인지 아니면 뭐 중독자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벗어나는 판결은 안 합니다. 거의 이제 답이 나와 있네요. 네, 그러니까 네. 거기 안에 계신 분 고참들은 딱 오면 저 대한민국 너는 한 달 반 있으면 나가겠다. 그렇죠. 뭐 한 바퀴겠다, 반 바퀴겠다, 두 바퀴겠다 다 아는 거네. 거의 그대로 맞아떨어집니다. 와. 판사들이 그 수많은 사건을 네. 일일이 자기가 심사숙고해서 판결을 어찌 하겠습니까? 이래 보고 공식에 따라서 일단 실행이냐 집행유예냐부터 결정을 짓고 실행 같으면은 뭐 6월을 줄 것인지 뭐 1년을 줄 것인지 누범 기간은 무조건 실행이거든요. 누범은 누범 기간이 없고 초범일 경우에는 거의 뭐 100% 집행유예. 근데 만약 집행유예 기간 동안 또 걸렸으면 그건 100% 실형이네. 아, 그건 실행이죠. 제가 방송 5년 하면서 듣기 힘든 얘기 오늘 최고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이거 어디 가서 들어 이 얘기를. 중요한 거는 100% 걸린다.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가정도 파탄 나셨던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볼 때 이제 남자가 네. 하지 말아야 될 거 몇 가지가 있는데 도박, 술, 마약, 그 다음에 바람 피우는 거.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첫 번째 도박입니다. 마약보다도 더 무서운 게 도박입니다. 아 근데 손가락을 잘라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도박이 1위고 2위가 마약, 술. 도박도 하신 건 아니죠 설마? 예. 그나마 꼭 하고 싶으면은 바람을 피워라. 형님 악플 달리려고 작정하고 나오신 거예요 오늘? 왜냐하면은 이제 바람 피우면은 외모라도 깨끗하게 해다닙니다 사람이. 잘 보이려고? 왜 여자를 만나니까 이렇게 어. 씻고 뭐 이렇게 얼굴에 뭐 신경도 쓰고 예. 옷도 좀 잘 입고. 집에 또 잘 안 되잖아요 또. 예. 그리고 또 뭐 직장 생활도 뭐 충실하게 하고. 네. 그다음에 돈 써봤자 여자하고 밥 먹고 뭐 얼마 쓰겠습니까? 뭐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마약이라든지 술은 일단 근거가 되면은 교도소 가야 되고 가정이 깨지고. 술은 저도 좋아하는데 술은 문제될 거 없잖아요. 건전하게 먹으면. 술도 이제 그렇습니다. 이 술을 적당하게 먹으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예. 적당하게가 안 되는 겁니다. 마약도 적당하게 하면은 근거 될 리가 없어요. 무조건 걸린다면서요. 근데 술도 정량이 있잖아요. 그만큼만 먹으면은 실수를 안 하잖아요. 네. 근데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도 자기 어떤 체력에 맞게끔 딱 정량만 하면은 도망가지도 않고 뭐 걸릴 일이 없죠. 직장 생활도 지장이 없고 적당하게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그건 안 되죠 당연히. 예. 근데 술도 뭐 한 잔만 먹지 이게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술을 먹는다는 게 내가 기분이 이만큼 올라올 때까지 먹어야 내가 기분이 좋은 거 아닙니까? 끝장을 봐야죠. 예, 끝장을. 네. 그래서 이제 술 먹고 음주운전도 하고 실수도 하고 싸움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대한민국님은 주량은 어느 정도세요? 저는 술은 안 먹습니다. 아 술은 안 드세요 예, 또? 술은 뭐 체질이 안 맞아가지고. 오. 담배는 하루에 한 갑? 담배는 하루에 한 반갑 정도. 반갑 정도 피세요? 예. 다행이네. 술까지 드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 도박은 마약보다 더 이제 무섭다는 것이 도박은 하루 저녁에 1억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강원랜드 갖고 몇십억 네. 날린 사람 있대잖아요. 마약도 솔직히 말해서 하면 한 번 할 거 사는데 도박은 하루 저녁에 1,000만 원도 꼴고 1억도 꼴고 뭐 몇백만 원 꼴는 사람 내가 많이 봤거든요. 그럼 그 단위가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둘 다 나쁜 건데. 예, 도박이 제일 무서운 거고 제일 끊기도 힘들고 도박은 왜 끊기기 힘드냐면 내가 10억을 잃었는데 내가 성실하게 택시 운전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본전을 찾아야 되는데 그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하루에 10만 원 벌이가 눈에 안 차는 겁니다. 10만 원 번다는 게. 한탕으로 막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도박이 최악이고 도박이 최악이죠. 마약이 차악이네. 굳이 말하자면은 예. 마약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
형수님은 집에 계실 거 아니에요, 그냥. 일하세요? 집사람도 자영업합니다. 아, 자영업 하시고. 네. 트럭으로는 한 수입은 어느 정도 월, 얼마 버세요? 뭐 한 500 정도. 오, 나쁘진 않네요. 밤에만 하고 낮에는 이제 쉬시고. 네. 꾸준히 그 네. 거래처가 있으면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네. 네. 전국 방방곡곡 다니시겠네요? 멀리 안 다닙니다. 여기 이제 뭐 수도권만. 아, 진짜로요? 예. 아, 할만하네 보니까. 아니, 오늘 보니까 대한민국님 말씀이 너무 쿨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57세신데 트럭 본인 거 소유하고 있고 저녁 때 할증 받고 다니셔서 월수 한 차포 다 떼고 500 정도. 한 4, 500 정도. 아, 4, 500 정도. 그럼 적은 거 아니죠. 친구분들 쉬는 분들 많죠? 주변에. 이제 제가 군대에 계속 다녔다면은 이제 한 2년 전에 이제 정년 퇴직을 했을 겁니다. 예, 55세 때. 동기생들 보면은 한 300만 원 남짓 연금을 받습니다. 연금으로. 네. 오, 군인 연금. 네. 그래도 연금 받는 것보단 더 낫네. 그보다는 좀 낫다고 봐야죠. 몸을 움직여야 되니까. 네. 그분들이랑 그냥 쉬어도 300 나오는 거고. 네. 수입 중에 지출이 어디에 제일 많이 쓰세요? 저는 지금은 뭐 별 지출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캠핑카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진짜로요? 꿈의 차 캠핑카 제대로 된 캠핑카가 아니고 만드신 것도? 스타렉스를 예. 합법적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니 그 업체에 맡겨가지고 오. 12인승을 구매를 해가지고 예, 예. 앞에 좌석 3개만 남겨두고 네. 뒤에 좌석은 다 떼내버리고 예. 뒤에 이제 침상 그다음에 간편한 조리기구 오. 냉장고만 이렇게 그래 어디 가서 그냥 아무데나 이제 잠자는 거 걱정 안 하고 간편한 이제 치사 정도 화장실만 넣고 화장실이면 어디 공중 화장실 네, 워낙 네. 좋으니까. 네. 휴게실도 좋고. 캠핑카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 동화 채널에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김 씨가 MC 하는 거 예, 예. 가끔 보거든요. 집시맨 거기 나가시면 되네. 매 주말 되면은 네.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이제 강아지 한 마리 하고 말티즈 이번 주는 동해 네. 또 다음 주는 뭐 서해 오. 또 다음 주는 저 남해 이렇게 이제 1박씩 하고 옵니다. 아, 너무 행복하게 사신다. 네. 스타렉스 캠핑카가 공식적으로도 나왔는데, 근데 그 사제로 이제 개조한 걸 구입하신 거네요? 네. 저도 뭐 인생을 살 만큼 살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돌이켜 보건데 행복이라는 것이 예. 별거 아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쾌락을 쫓아서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쾌락의 끝은 허무, 허망, 후회, 허탈 이런 거 느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령 이제 젊은 시절에 예. 창조촌에 가서 돈을 주고 이제 하룻밤을 자고 났을 때 그 밤은 뭐 좀 쾌락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뒷날 아침에 여인숙이나 여간을 나올 때 길가 지나가는 사람 보기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뭐 후회스러움 그게 내가 얻은 결론이에요. 쾌락의 끝은 그냥 후회스러운 거 허탈하고 허무하고 마약은 절대 하면 안 되는 네,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가족 간에 이 여행을 다니고 가면서도 기분이 좋고 오면서도 기분이 좋고 여행이 너무 재밌겠다. 형수님하고 두 분이서? 네. 자녀들은 안 쫓아가고? 장성을 해가지고 아, 결혼했어요? 다 독립했어요. 와, 이제 그냥 두 분이서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즐기시면 되네. 근데 지금 마약하고 적발되고 인생을 사셨는데 잘 풀리신 편이네요, 그래도. 저는 이제 그래도 이제 수사기관에 네.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물론 다른 사람도 그런 게 다 있겠지만은 가족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힘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군대 있을 때 그럼 수사기관 쪽에 계셨던 거예요? 예. 그냥 쉽게 말하면 민간인으로 지금 경찰서 근무하는 사람이 마약한 거네. 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네. 사람이 땀 흘려서 번 돈하고 불로소득하고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뭐 비리가 많았지 않습니까? 아우, 좀 촌지 막 장난 아니었죠. 좀 권력 기관에 있으면은 예. 내 월급 외에 어떤 눈먼 돈이 생긴다. 그러면은 공돈이잖아요. 네. 만약 길가 지나가다가 내가 돈을 100만 원을 주었어. 네. 200만 원을 주었어. 저축하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그냥 써버릴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땀 흘려서 번 돈이 아닌 돈이 생기면은 네. 결국은 쾌락을 추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저 군 수사기관 있을 때도 뇌물 많이 받으셨네. 그렇죠. 그죠? 예. 결론은 마약으로 안 걸려도 뇌물로 걸릴 뻔했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뭐 이미 뭐 오래전의 이야기고 예, 예. 공소시효도 다 지났고 했기 때문에 뭐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네. 눈먼 돈이 생기면은 그 이제 알뜰하게 저축을 한다든지 뭐 땅을 산다든지 뭐 그렇게 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만약에 진짜 내가 힘들게 번 돈 같으면은 요렇게 아껴서 여기다 쓰고 할 텐데 돈이 막 불로소득이 막 생겨.
너 막 찔러줘. 그럼 정상적으로는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쓰시다가 나이트클럽 부장 친구의 유혹에 넘어가서 손을 댔던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돈이 없었더라면은 네. 또 그렇게까지 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30대를 보내셨는데 지금 60을 눈앞에 두셨는데 그리고 잘 풀리신 것 같아요. 캠핑카 가지고 있는 사람 몇 명 안 되잖아요. 안에는 이제 밑에 온돌도 다 있고. 예, 안에만 이제 전기 장치를 해서 예예. 전기장판 네. 들어오게 만들고 TV도 있고 TV는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이제 무시동 히터 시동을 끄고도 겨울에 이제 오.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아무데나 가서 세워놓고 자면 돼요? 예, 아무데나 씌워놓고 자면 되죠. 지난번에도 저기 하조대 하조도 좋죠. 예, 거기 이제 갔다가 거기서 하룻밤 어. 네. 자고 왔는데 겨울 바다가 너무 좋더라고요. 와, 형수님이랑 그냥 없던 정도 생기겠다. 우리 강아지하고 아, 강아지도 얼마나 좋아할까요? 네. 와. 강아지를 이제 자식처럼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푸들 키우는데 출퇴근할 때 제일 반겨주는 애가 걔야. 예,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핥아주고 옆에 와갖고 누워있고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전에는 이제 원래 자식이 제일 좋은데 그건 어렸을 때 말이고 맞아요. 우리 딸도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고1 되니까 바빠요. 그 되면 바쁘더라고. 친구들이랑 놀아야 되고 예전처럼 또 살갑게 안 해주니까 좀 갈수록 서운해. 다 하죠. 이제. 네. 가자마자 네. 푸들만 끼고서 산책하고 하거든요. 비슷하네요 또. 지금은 이제 자식한테 아예 뭐 기대를 많이 안 하고 옛날에 자식에게 쏟았던 그 애정을 강아지한테 쏟으면서 만족하고 있지. 몇 살이에요? 2살. 제일 이쁠 때네? 지금 강아지도 이제 유기견을 제가 입양을 아, 했습니다. 유기견을, 네. 강아지 키워보니까, 유기하는 사람들 진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보셨어요? 강아지 잊어버린다고 살해하겠다고 막 찾는 분들 있잖아요. 예. 300만원, 500만원 현상금 걸어놓은 사람들 있거든요. 나 이해가 간다니까? 가족을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인데, 여름에 휴가 가고 막 다 버리고 온대잖아. 작년에 제가 키우던 강아지가 이제 죽었거든요. 네. 한 1년 동안 이제 병원에 다니다가 척수염으로 결국에는 이제 작년 11월 12일 날 이제 사망을 했는데 치료비도 한 돈 1,000만 원 들어갔어요. 보험이 안 되니까. MRI 찍고 CT 촬영하고 뭐 이렇게만 해도 몇백만 원 훅 날라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강아지를 이제 안 키우려고 너무 상처가 깊더라고. 그러니까 한 번 보내신 분들은 못 키운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울증이 걸렸었어요. 강아지를 이제 장례식 치러주고 나서. 그래가지고 강아지를 그리워하고 또 죽은 강아지한테 편지도 써보고 막 이렇게 이제 하다가 누구의 권유로 이제 유기견 우리 죽은 강아지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불쌍한 강아지가 있는데 예. 한번 보라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부산까지 가서 네. 데리고 와서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와. 지금 1년 됐습니다. 잘 따라요? 예. 절대로 끝까지 키우셔야 돼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상대적인 것 같아요. 내가 진심으로 잘해주면은 상대방도 나를 진심으로 그러니까. 좋아해주고. 그 아이는 한번 상처 받은 애니까 예. 얼마나 또 살갑게 하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님이 혹시라도 마약을 해볼까 이런 호기심을 갖는 사람들한테 경종을 울려준다 그러면 따끔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좀 호기심이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누구나가 호기심이 있겠지만은 마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들으면 애들도 다 알고는 있지만은 마약을 하게 되면은 좋은 기분은 아주 잠깐입니다. 근데 그 뒤에는 자기를 망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나도 크다. 그리고 결국에는 잡힌다. 나는 그걸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절대로 손대지 마라. 네, 하면 안 된다. 예. 난잡한 이야기에서 정식 광고주를 모십니다. 방송에 광고를 하실 분들은 공식 이메일 주소나 공식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후원해 주실 분들은 후원 계좌로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은 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팟빵 순위는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로 정해집니다. 구독 신청은 꼭 해주시고요. 매일 해주시면 좋지만 새로운 에피소드가 올라오는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는 꼭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있는 난잡한 이야기 공식 카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님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 그러면 뭐가 있으세요? 저는 이제 우리 자식들이 이미 이제 학교도 다 마치고 군대도 갔다 오고 중가도 하고 해서 이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 역할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홀갑을 하시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도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시대는 지났다. 저는 부모를 봉양을 했습니다.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지금도 이제 부모님 한 분을 제가 모시고 있고. 근데 우리 시대에는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노후 대책을 네. 자식한테 피해 안 주고 우리끼리 재밌게 살 그런 이제
국리를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멋지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 대한민국님에게 뭐뭐란인데 이게 애드리브로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 대한민국님에게 마약이란? 마약이란 말 그대로 이제 마귀 맞자 아니겠습니까? 네. 마귀가 주는 약이다. 악마는 항상 우리 인간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마귀, 마약. 언뜻 보면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를 그 죽음의 구름투리로 몰아넣는 마약이다. 마귀가 준 약, 마약? 오. 우리 사람은 항상 이제 선과 악이 끊임없이 갈등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마약을 할까 말까 하면 안 돼. 한번 해보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뇌 속에서는 선과 악이 싸우다가 악이 이기면은 마약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선이 이기면은 마약을 안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끊임없이 어떤 선택이든 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진다. 이런 거를 좀 어떤 철학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님이 자녀들도 다 장성해서 자기 갈 길 잘 가고 있고 형수님이랑 이제 두 분이 이제 행복하게 사시는데 너무 잘 풀리신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서 잘 풀린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보다 마약으로 인생을 중칠푼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잘 풀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들 대한민국님은 정말 후회하고 반성하고 열심히 사셨으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된 거지 마약하면 인생 종칩니다. 맞죠? 예.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다음에는 무당하고 박수무당 나오거든요. 재밌을 것 같죠? 예. 제 네이버 공식 카페 가입 안 하셨죠? 예. 인터넷은 안 하세요? 안 합니다. 안 하시고 어쩐 여자분 이름인데 그럼 형수님 이름인 거예요? 그 유튜브가? 저도 모르게 막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나 여자분이길래 여자분이 무슨 마약 이야기를 해준다 그러지 하고 전화해 보니까 이제 형수님 이름으로 돼 있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무당하고 박수무당을 모시고 녹음을 합니다. 출연자분께 궁금한 사항은 네이버에 있는 헤드헌터 윤재용의 난잡한 이야기 공식 카페에 가입하시고 녹음 예정 글에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빠짐없이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은 바로 열심히 회원으로 등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가 구독자가 4,000명이 넘어가니까 커뮤니티라는 게시판이 열렸어요. 거기에 청취자 질문도 받을 수 있고 설문조사도 받을 수 있고 게시판 기능이 생겼으니까 공식 카페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하시면 좋고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 남겨주고 싶은 분들은 제가 녹음 예정글 올려놓을 테니까 유튜브에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녹음할 때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듣고 나도 대한민국님처럼 방송에 출연이나 방청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공식 이메일 주소 난잡스토리@gmail.com이나 카카오톡 난잡스토리로 신청 바랍니다. 출연하실 때는 간단한 본인 소개, 직업 설명, 핸드폰 번호 등과 방송에서 사용할 닉네임 그리고 녹음 가능한 주말 날짜를 알려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잡, 하고 싶은 잡에 대한 모든 이야기, 궁금한 사항, 건의사항, 홍보, 광고 등 잡에 관한 모든 사연이나 직접 방송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식 메일 계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신청 및 문의 이메일 주소는 난잡스토리@gmail.com입니다. 난잡한 이야기 공식 네이버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지, 구글 플러스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상 난잡한 이야기 안내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또 일하러 가세요? 저녁에 일하러 나가야죠. 그러세요? 댁은 서울이세요? 예. 저녁 때 일하셔야 되는데 귀중한 시간 내서 나와주신 오늘의 주인공 대한민국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마이크 앞에 쓰셨을 텐데 방송 녹음 후기 및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전에 그 게스트들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표준말씨를 사용하면서 조리 있게 이야기를 잘 하던데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저는 갑자기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 횡설수설한 것 같습니다. 편집 들어보시면은 놀라시게 해드릴게요. 저희 회사 아까 보셨잖아요. 사장형님이 시즌 1 14회에 나왔거든요. 제가 얼마나 다듬어 줬는지 가족들도 못 알아본대. 그 정도로 잘 해드릴 테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이 마약이라는 얘기를 해주시기가 사실 쉽지 않았을 텐데 감사하고 앞으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도 언젠간 잡히니까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 방송을 신청할 때 마약을 몰래 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거나 했으면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방송을 자신이 있고 너무 안 한 지도 오래됐고 또 내가 죽을 때까지 안 할지는 내가 장담은 못 하겠지만 아이고 큰일 날 소리 하시네 또 이거. 사람이 이제 원래 그렇습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이 죽어야
끝난다고 다 얘기합니다. 왜 그러세요 또? 캠핑카 타고 맨날 놀러 다니시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자기가 너무 이제 자만심 있게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고 항상 이제 경계를 해야 된다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이야기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좀 무거운 주제지만은 나름대로 좀 재밌게 이야기를 하려고 좀 노력했습니다. 예, 제가 편집 기가 막히게 한번 해보고요. 저도 이걸 다뤄도 되나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너무 진솔하게 얘기 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대한민국님 앞으로 우리 형수님하고 말티즈하고 매주 바닷가나 산과 들로 여행 다니시면서 힐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뉴스에서 안 보길 바라겠습니다, 형님. 네, 이것으로 헤드헌터 윤재홍의 난잡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직업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진행의 MC 윤재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